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미증시는 시장이었고, 이제 유럽만 열린 날이었는데요. 뭐, 키워드 정리해보면, 유럽은 이제 경기 침체 논란, 있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2차 전지 스마트폰 관련된 제법 굵직한 뉴스들이 있어서 제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근의 증시 특징이 박스권, 그러니까, 대장주들은 박스권을 보이고, 낙폭과대주들은 올라가고, 이런 어떤 좀 이원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고정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움직임 제가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자체는 좀 숨고르게 하고 있죠. 6일 동안 계속해서 1% 이상 올라간 적이 없는 이제 완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이제 미국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유럽만 보면 유럽의 S&P 글로벌 11월 PMI가 47.1이 나왔습니다. 예상이 46.9였는데, 근데 이건 어쨌든 50 이하면, 50 이하로 내려가 있을 때는 이제 위축 국면,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올라갔다. 올라간 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는 방향보다는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근데 침체로 간다, 회복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좀 엇갈렸는데, 주식시장의 반응은 괜찮았다. 전월 대비 올라간 거에 조금 더 의미를 두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반응이 나왔고요. 그래서 유럽은 이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이제 대단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그런데 뉴스에 좀 섞여 나온 것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날 나온 이제 외신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가 됐는데 이게 계속 이게 아래 영역에 있었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감소,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하고 있었는데 판매량이 무려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분석해 보니까 신흥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아이폰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됐고 화웨이가 컴백을 하면서 이제 판매량이 증가된 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잘 팔리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도 좀 궁금하잖아요. 봤더니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까지로는 역시 1위. 20% 정도 보이고 있고, 애플이 16% 정도 보이고 있고, 샤오미, 오포, 비포,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접는 폰하고, 갤럭시 A 시리즈에서 어떤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저건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되게 안 좋다라고만 이야기 되다가 지금 돌아선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어저께 이제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 골드만삭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해서 전기차가 이제 잘 팔릴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예상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의 어떤 추이인데, 그러니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뚝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게 원재료 가격 떨어지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다. 그러면 또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이제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CNBC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기사인데, 이제 요렇게 되면 오히려 전기차 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왜냐면 제품 가격 중에서 가장 그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배터리잖아요.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팔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 배터리 업체를 선호한다. 그러면서 이제 탑픽을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파나소닉, 테슬라 이런 것들을 꼽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증시에서 2차 전지주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좀 괜찮았던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 골드만삭스 이 의견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2차 전지 관련된 뉴스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증시에서는 오늘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게 PSK 홀딩스를 꼽았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여파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제 주가가 안 좋죠. 2주 동안 20%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꼽는 건 뭐냐면 하나의 어떤 대장주의 추세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건지 이 기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봉으로 볼 때 3주 연속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그러니까 3주 연속 하락한 적이 없고, 이제 주봉상 20주선 부근에서는 튕겨 올리는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깨고 3주 연속 하락을 해버리면 이제 변동성 구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깨진 거냐, 안 깨진 거냐,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반도체 주도권이 HBM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또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흐름이 한번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급반등이 한번 나오고 공매도 금지 때문에 그러고 나서 상승폭의 절반 정도 위치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트 보면 약간 쐐기 같은 느낌도 들죠. 좁게 보면. 그래서 변곡점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변곡에서 이제 어디론가 좀 튀어 올라가죠. 근데 이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2차 전지하고 다음에 그 반도체 쪽 특히 HBM하고는 약간 역관계에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뭐 물론 이제 완만하게 움직이면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둘 중에 이제 어느 쪽에 또 힘이 실리게 되는지 좀 관전 포인트로 볼 만하고 다음에 이제 자동차 되게 오래 눌려 있다가 최근에 좀 튕겨서 올라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인데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 이제 치고 나가면서 이 10월의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을 거냐 뭐 기아, 현대, 뭐 SL, 현대오통, 에버, 뭐 현대모비스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좀 수급이 양호하고 괜찮았던 종목들인데 이게 이제 반짝이 이제 추세가 되는지 오늘 장에서 이 새 업종, 이 새 그룹의 움직임을 좀 시황상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수급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약간 우리가 보통 비차익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골고루 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비중을 좀 낮추고 근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 점유율, 시장 참여율을 좀 줄여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3주 연속 매수에 매수 업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긍정적이죠. 기관은 제가 금융투자는 어차피 다음 달에 매수를 우위를 보일 거라서 뭐 금융투자 매도한 거를 이렇게 의미 둘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다양한 업종을 매수하고 있느냐.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 특징이 금융과 일반 전기전자 매수하고 반도체를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은 뭐냐면 에코프로, 일반 전기전자는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유통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반도체 팔고 일부 제약과 이제 2차 전지 매수한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요 구도가 고정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쭉 매수하는 게, 매도하는 게 있고 이렇게 조금 구분을 두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일시적으로는 일단 저렇게 돌려 쓴 걸로 보이는데 오늘 장에서도 저 구도가 좀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2차 전지 제약 쪽으로 가느냐, 반도체로 가느냐, 요 구도도 오늘 장에서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짚어보면 ADR이 어제까지는 제가 좀 올라가는 사이클이라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는 ADR이 하락하는 사이클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서 상승 종목이 막 늘어나고 그러기는 쉽지 않기는 해요. 근데 이제 조금 한 지루함의 고비는 조금 넘어가고 있다. 뭐 지루함 고비를 넘겼다가 아니라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엇박자 흐름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쪽에 힘이 실렸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낙폭과 소외주 반등 지속성 이거 제가 잠시 후에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3주 연속 매수하고 있고 삼성전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여기다 갖다 붙인 건 삼성전자가 지수를 잡아줘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대로 이제 외국인들 매수 속에서 주가가 버텨지는 지금 연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조금 아슬아슬한데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증시 특징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건 우선 미국 종목부터 왼쪽에 AMD고 오른쪽에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AMD가 올해 89% 올랐고 엔비디아는 230% 올랐는데 11월은 뒤집혀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엔비디아보다 AMD가 더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주가 흐름도 보면 고점에서부터 쭉 빠져고 제법 빠졌잖아요. 130달러에서 95달러까지 빠졌으니까 엔비디아에 비해서 훨씬 더 낙폭이 컸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미국에서도 보면 좀 덜 올라 있는 부담이 덜한 종목 쪽으로 좀 수급이 일단 가 있는 특성이 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박스권인데 여기 이제 73,000원 고점으로 박스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예, 하이닉스는 이렇게 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데 반면에 이제 카카오 같이 장기적으로 되게 많이 하락한 종목, GS건설 같이 큰 사고 치고 나서 되게 많이 눌려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넘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소외주들은 소외받았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저게 대세가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한 사이클 정도 가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이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답은 삼성전자가 고점을 치고 나갈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왜냐면 저런 종목들이 막혀 있으면 투자자들은 다른 쪽을 쳐다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AMD 같이 덜 올라 있는 거, 우리나라는 GS건설,
카카오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힘을 얻느냐 안 얻느냐에 따라서 낙폭주들이 확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사이클이 더 길어지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변화가 생기는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꼭 좀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또 모닝 브리핑도 좀 신나서 하니까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